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리 원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조리 원리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교시 첫 번째 시험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이제 2교시 문제로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시험지에서 식품학 및 조리 원리 이렇게 해서 식품학의 조리 원리에 그 다음에 식품 미생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300문항으로 해서 문항이 바뀌기 전에는 여기 부분이 식품학 조리원리 식품미생물까지 해서 총 50문제였었어요. 그래서 220문제로 바뀌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40문제로 바뀌었었는데, 그러면서 대략 이제 식품학 쪽에 해당이 되는 쪽에서 18문제 정도, 뭐 여기에서도 18문제 정도, 그래서 양쪽에서 조금씩 더해지면서 미생물은 한 3문제 내외로 해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접해져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말이 조리 원리라고 말하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학부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들 중에서는 이게 조리 과학이라고 해서 또 배우시는 과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뭐 손맛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 과학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식품학에 해당이 되는 베이스가 없으면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품학 시간에 또 여기 학원에 계시는 김만수 선생님께서 워낙 강의를 잘 해주시니까 그 강의 시간에 식품학 부분을 찬찬히 또 잘 해놓으시게 되면은 조리 부분도 같이 되는 건데, 이게 양쪽이 이제 그 비슷하게 많이 제가 맞물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시간에 보게 되면은 이게 식품학 문제야, 조리 원리 문제야, 이렇게 유사하게 접하는 문항들이 8문항 정도가 양쪽으로 같이 접해지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과목도 정말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조리 원리 강의 공부할 때도 유익하게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품학하고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카페 있으니까 뒤에 보시면 여기 카페 코드 있잖아요. 확인하시고 그 회원가입 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정보 잘 공유하고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리 원리 마찬가지로 이론서 부분을 봐보세요. 이론서 부분을 보시면은 1장 부분에 해당이 되는 조리원리 개요,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15장 음료까지 있는데, 시험 문제 중에서 대략 18문제 조리 부분도 이제 20문항 이렇게 나온다고 봤었을 때, 개요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 항상 2문제 정도씩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계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미료 넣는 순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2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 곡류, 전분, 밀가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보통 4문항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4문항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이쪽 파트가 특히 이제 식품학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식품학하고 많이 연결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전분의 호화라든지 노화라든지 호정화라든지 겔화라든지 당화, 이러한 용어에 해당이 되는 이 기전이라든지 용어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만약에 물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화학 문제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식품화학하고 조리는 어떻게 달라져? 라고 묻는다면은 호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 응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밥을 지을 때, 떡을 만들 때, 죽을 만들 때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노화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수소화 과정이고 결합이 다시 재결합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 조리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묻는 것이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빵이 굳었을 때, 밥이 굳어졌을 때 여러 가지 기전들, 그 다음에 이거를 억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화학적인 부분이자 조리적인 부분으로 같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에 나오는 부분이 지금 곡류, 전분, 밀가루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3장 보시면은 서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서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자, 고구마, 토란 이쪽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도 꼭 1문제, 2문제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서류 파트에서도. 그 다음 당류 같은 경우에는 캔디, 설탕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1문제 정도씩은 나오고요.
그 다음 5장 보시면은 육류 및 가금류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사후강직이라든지 색깔의 변화라든지 조리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대략 2문제, 3문제, 작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 정도까지 나오고요. 어패류 같은 경우에도 생선의 비린내라든지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 조리법을 물어본다든지 해서 어패류 부분에서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난류 그러면 달걀이잖아요. 달걀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서 응고성이냐, 기포성이냐, 유화성이냐 여러 가지 특히 또 마요네즈하고 관련된 걸로 해서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난류 부분도 2문제 정도씩은 나오고요. 그 다음 우유 및 유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유 및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파트에서도 2문제 정도씩은 나와요. 그 다음 두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제 두류의 성질 이런 걸 묻고 두류의 특성을 묻는다면 식품학적인 부분이겠지만은 이러한 콩을 가지고서 두 부를 만들었어. 두 부의 성질에 관련된 것들을 물을 때는 이제 두류 문제에서 조리가 되는 건데 그 파트도 1문제 정도씩은 꼭 나와요. 두류 파트도. 그 다음 10장 유지류 같은 경우에가 특히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호환호와 호정화, 계라, 당화처럼 유지류 부분도 식품화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식품화학에 밀접하게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3패 문제로 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3패에서도 가열, 뭐 자동 여러 가지 산화 과정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튀김에 이용했었을 때 기름의 변화를 묻는다든지 튀김 요리에서 이렇게 이제 조리 과정에서 묻게 되면은 그때는 또 조리 과학 문제로 또 바뀌어서 조리 원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굉장히 식품학하고 유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채소류 및 과일류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3문제, 4문제 나와요. 그래서 채소류 및 과일류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소류 부분에서는 꼭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색소 문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런 색소 문제로 잘 물어보고요.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잼 젤리 문제로 해서 또 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잼 젤리로 해서. 그리고 보시면은 해조류 및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해조 그러면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미역, 다시마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다음 버섯 그러면 양송이 버섯, 표고버섯, 뭐 송이버섯 이런 것들로 해서 여기도 1문제 정도씩은 나오고요. 그 다음 젤라틴과 한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졸겔 문제로 해서 잘 나오는 부분이 또 젤라틴 한천 부분입니다. 14장에 조미료 및 향신료가 별도로 떨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리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쭉 들어가는 설명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식품 미생물 부분 같은 경우에도 3문제, 4문제 정도씩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문제 정도라고 했었을 때 그런데 이 3문제를 공부하자고 여러분들이 이 식품 미생물 과목을 따로 공부하지를 못해요. 너무 그러니까 문항수는 적은 반면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미생물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곰팡이의 특징, 효모의 특징, 세균의 특징,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특징 이러한 것을 물어보게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들이 자라는 생육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거 그 학부 때 배우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삼열기 이런 용어 들어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이 되는 특징이 유도기 때의 특징이냐, 대수기 때의 특징이냐, 정상기 때의 특징이냐, 삼열기 때의 특징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생육 환경이 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있잖아요. 이게 온도냐, pH냐, 산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혐기성균, 통성혐기성균, 호기성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한 관련된 생육 인자를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발효라든지 이것들이 부패에 관련된 이제 균주들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또 일부 실험하고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 부패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식품 위생학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생학에서 각각의 부패균에 해당이 되는 걸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식품 미생물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우유 및 유제품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치즈가 되고 그 다음에 버터가 되고
요구르트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균주들 종종 나와요. 그럼 그때 제가 여러분들 이 정도 이름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잖아요. 5가지 중에 가장 맞는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안 써도 돼. 그래서 이 균주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더라도 읽으면서 이 균주가 뭐구나 라고 구별할 수면 되는데, 우유 유제품에서 이제 발효하고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 부분에서 김치, 워낙 우리나라 이제 김치 중요하기 때문에 김치에서 관련된 균주들이 있거든요. 뭐 류코노스 메젠테로이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락토바실러스 브레이비스. 일단 제가 나오면 다시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채소류 부분에서 김치 발효 부분에서 이걸 설명한다든지 하면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여기는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로 해서 설명드리면은 여기 식품미생물에서도 그래도 한두 문제는 맞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제가 미생물 부분도 중간에 연결이 되면은 같이 그 조리 부분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들어갈 테니까, 자, 우리 문제가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제가 아마 여러분 다 세보면 20문제가 넘을 거예요. 20문제가 넘을 텐데 그 부분들이 미생물하고도 겹치고 식품화학하고도 겹쳐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조리 부분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학생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게 되면은, 조리는 쉬울 줄 알았다. 조리는 쉬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리가 복잡하고 외워야 되는 게 많은지를 몰랐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조리도 마찬가지로 외우시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거 있으니까 일단은 항상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워야 되는 핵심 이유, 핵심 단어 이거 체크하시면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들어가시면은 제1장 조리 원리의 개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그 개요 부분에서도 쭉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직접적인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모든 앞으로 제가 설명할 내용들의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개요 부분 그냥 오늘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보시면 첫 번째 식품과 조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요즘은 학부 수업 시간에 아예 과목 자체에 해썹 과목이 따로 있기도 하잖아요. 해썹 과목을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성 식품학 과목을 따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을 따로 별도로 분류해서 배우는데 식품에 있어서의 1차 기능이 있고 2차 기능이 있고 3차 기능이 있게 되는데 1차 기능은 내가 왜 음식을 먹어야 돼? 영양원이 우리는